책 읽기 좋은 날 북스입니다. 이번 두 번째 이야기는요. 해빙 이돌. 지난번에 도서 증정 이벤트 했잖아요. 유튜브 또 인스타 그리고 이메일까지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100명이 넘게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던지 제가 오랜만에 한 1년 반 만에 북쌤 영상을 올린 거거든요. 책 영상으로는요. 그런데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당첨자 발표는 궁금하시겠지만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맨 뒤에 해드릴 거거든요. 우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책 읽어드리고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몇 개의 파워 팩터를 가졌는가? 성공한 기업가와 회사, 연예인, 운동선수는 모두 내가 파워 팩터라 명명한 몇 가지 주요한 요인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은 최고 수준에 도달해서 활동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이 파워 팩터를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당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개발할 수 있는지, 그건 또 강점이고요.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 그건 또 약점이 될 수 있고요. 알아내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파워 팩터는 다음과 같다. 끈기, 마음가짐, 훈련, 비전, 목적, 초점, 실행. 7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첫 번째인 끈기, 요 내용을 책으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끈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시리즈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이 시리즈는 첫 권이 출판되자마자 거의 즉시 성공을 거뒀는데 그 이면에는 놀라운 끈기의 이야기가 있다. 141곳의 출판사 문을 두드렸다. 이 일화를 잠시 생각해보라. 141명이 그들에게 당신들의 책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141명이 지나갔다. 기꺼이 모험을 한 출판사에 상상하지 못했던 수익을 결국은 가져다 줬다. 만약에 140번째 포기를 했다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정말 베스트셀러잖아요. 이 책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결국은 끈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나이 65세에 KFC 창업을 목표로 식당의 요리 비법 판매를 제안하고자 소도시마다 운전해서 다니기 시작했다. 109명 아니네요. 1009명. 1009명의 사람들과 접촉한 후에야 목적을 달성했다. 1010번째로 다가간 사람이 커넬의 치킨은 대중에게 팔기에 그야말로 손가락을 핥을 만큼 맛있다며 수락했다. 이것이 패스트푸드 역사의 시작이다. 우리 KFC 할아버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시작한 나이도 65세. 거절도 1009번이나 거절을 받았고 성공이라는 거는 넘어지는 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또 듭니다. 이런 이야기는 도서관 하나를 채울 만큼 무지 많다. 헬렌 켈러, 테레사 수녀, 아폴로 13호의 우주비행사들,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은 많은 사람이 있다. 당신은 아마 여기에 추가될 만한 사람들, 즉 위대한 어떤 일을 끝까지 그만두지 않고 완수한 사람을 살아오면서 한 번쯤 만나봤을 것이다. 나는 성공에 이르는 데 있어서 끈기보다 더 중요한 특징을 알지 못한다. 젊을 때는 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와 목표를 추구하는 여정에서 쌓는 경험들이다. 부모의 기쁨은 다 큰 자녀라는 완성품에 있는 게 아니다. 자녀를 키우고 성장하게 도우며 가치와 이상을 형성하고 그의 인생 과정마다 쭉 함께하는 데 있다. 우리가 숨을 거둘 때가 가까워질 때 추억할 것은 모든 좋은 기억과 시도 고난이다. 참 내용이요.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맞아. 진짜 끈기가 중요하지. 한 번 더 이렇게 기억에 탁 이렇게 각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 드릴 거는요. 짐 캐리의 $20,000,000 수표.
영상화는 용어가 복잡한 듯 느껴질지 모르지만 당신이 마음속으로 창조하는 영상과 소리,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마음속으로 본다는 뜻이다. 뇌와 뇌의 비의식적 기능들은 아기의 미소, 들판 위의 무지개 등과 같이 당신이 보는 것들을 기억한다. 당신은 그런 이미지들을 마음속으로 거듭 반복해서 재창조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고서는 이미지를 보기 또는 영상화하기를 어려워한다. 만일 당신이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라. 미래의 목표를 영상화할 때 그 느낌을 느끼고 듣고 냄새 맡고 상상하는 감정과 함께 원하는 최종 결과를 반복해서 거듭 사용하라. 예를 들어서 목표가 돈을 더 버는 것이라면 당신이 돈을 더 이렇게 벌었을 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를 또는 내 기분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라. 비전이 성취되었을 경우 당신의 모든 측면과 혜택을 그려보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차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를 갖고 싶다. 또 좋지만 더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갖고 싶은 차에 그 핸들을 내가 직접 이렇게 잡고 있는 느낌을 갖고 그 창문을 열었을 때 그 느낌, 그리고 직접 운전하는 그 느낌, 이런 거를 생생하게 그릴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그 시크릿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서도 한 번 더 또 나옵니다. 나는 1995년에 규칙적으로 영상화를 하기 시작했다. 운동선수나 성공한 기업가들이 영상화를 한다는 글을 읽고는 나도 해보겠다고 생각했다. 보드 하나를 내 사무실 벽에 붙였다. 원하는 것이나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 언제나 그 사진을 구해 그 보드에 붙였다. 나는 영상화할 때 나의 온 감정을 담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즐기고 있는지 나 자신을 보았다. 이 내용을 아마 웬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거를 했는지 아니면 과거에만 했는지 아니 지금도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 그게 지금 내 눈앞에 있는지 저는 제 방 저 끝에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 눈앞에 있는지 그것도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0년 5월 나는 아침 7시 반에 내 서재에 앉아 있었다. 우리 가족은 캘리포니아 렌초 산타페의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었던 터여서 아들 키넌이 들어와 내가 4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넣은 상자들 위에 앉았다. 이삿짐 운송회사에서 붙여놓은 테이프가 여전히 붙어 있었다. 아들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물어 나는 비전보드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5살 난 아이가 어떻게 생각했을지 상상이 갈 것이다. 아빠의 비전 뭐라고? 그래서 나는 상자들을 열었다. 비전보드를 꺼내고는 환호했다. 비전보드에는 우리가 이제 막 사서 이사 들어온 그 집의 사진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그냥 집이 아니었다. 바로 그 집이었다. 그 순간 나는 창조의 기적과 마주했다. 생각이 물리적 형태로 움직인다는 나의 생각과 믿음에 대한 명백한 확증이었다. 현재 내가 사는 집은 4년 전 드림홈즈라는 잡지에서 보고서 그걸 비전보드에 이렇게 오려서 붙였던 집이다. 당신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므로 나는 흥분된다. 반드시 나와 같은 집에 살 필요는 없지만 당신이 갈망하는 일이 실현되고 각 사람 안에 있는 창조적 힘과 강렬하게 만나는 경험을 반드시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영화 배우 짐 캐리가 할리우드에 진출하기 훨씬 전에 어떻게 2천만 달러 수표를 썼는지에 관한 얘기를 당신은 분명 들어봤을 것이다. 그는 영화 출연료로 그 액수를 받는 자신을 자주 영상화했다. 그의 꿈이 실제가 되었음을 우리는 모두 안다. 영상화가 왜 효과를 발휘했을까? 당신이 영상화를 시작할 때 활성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당신의 뇌 속에 인식세포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반복을 통해 마음에 고정된다. 그것이 마음에 정착되면 자동적으로 잠재의식은 당신이 갈망하는 그것이 실현되도록 일하기 시작한다.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내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 평소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임신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주변에 많은지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신발을 딱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꼭 그 신발 신은 분들이 있는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그것 또한 이거와 같은 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집중은 힘을 가진다. 돋보기를 이용해서 햇빛을 모아 불을 피우는 것과 똑같이 당신은 꿈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영상화를 활용해 모을 수 있다. 영상화를 잘하는 최선의 방법은 연습이다. 영상화가 누구나에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첫 시도에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흥미를 잃지 마라. 충분히 연습하면 마치 습관처럼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에 집중하기를 매우 힘들어할 수 있다. 우리는 하루에 4만에서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중 대부분이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영상화는 당신의 마음을 제어하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 자신의 가치 평가하기. 자신에게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내가 돈을 많이 벌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직하게 말해, 내가 아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사람들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신이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벌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많이 번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자신이 많이 벌 자격이 있다고. 만일 당신이 돈을 벌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당신의 자격 수준을 높이고 변명 수준을 낮춰야 한다.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만일 당신이 돈을 벌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당신의 자격 수준을 높이고 변명 수준은 낮춰야 한다. 내가 말하는 변명 수준이란 당신이 돈을 벌지 못하고 갖지 못한 이유에 대한 모든 핑계를 의미한다. 충분히 영리하고 잘하지 못한다거나 충분히 모른다고 투덜대기를 그만두고 자신의 가치를 보아야 할 때다. 나는 지난 25년간 나 자신이 배우는데 사비로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돈을 벌고 지키는 법과 우주의 법칙들, 뇌를 비롯해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자문을 받고 책을 읽고 전 세계를 다녔다. 나는 지금 1시간 강연으로 5만에서 15만 달러, 그러니까 1시간 강연에 한 6천만 원에서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지금 막 달러가 왔다 갔다 하면 얼추 요 정도. 그 이상을 벌고 있으므로 확실히 내 시간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와. 재정적 페르소나. 우리는 각기 페르소나를 갖고 있다. 페르소나는 가면을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에서 왔다.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당신은 재정적 페르소나를 즉시 바꿔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소득을 이미 얻고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처신해야 한다. 억만장자의 페르소나를 계속 유지했다. 그 주변의 세계가 무너지는 동안에도 얼굴의 가면을 계속 지켰다.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의 가면은 오만한 분위기와 확신을 만들어내 사람들은 그와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럴 만큼의 여유가 있지 않고 본인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을 쓰고 티를 안 냈대요.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기고 벌기 위한 몇 가지 공식이 있다. 첫 번째, 자존감 페르소나 진동을 즉시 조화롭게 하라. 두 번째, 당신의 새 자존감 진동을 통해 자격 수준을 높여라. 세 번째, 재정적 페르소나를 즉시 바꿔라. 당신이 원하는 소득을 이미 올리고 있는 사람처럼 걷고 말하고 행동하라.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것이다. 약 25년 전에 나는 토미 홉킨스라는 강사가 다음과 같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그렇게 된 척하라.
나는 뇌를 공부하기 전에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홉킨스의 말은 당신의 잠재의식은 차이를 모르므로 당신이 충분히 그렇게 오래 된 척하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 그거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레몬을 없죠. 있다고 상상하고 이 레몬을 반으로 뚝 잘라서 그리고 이거를 입에 갖다 대고 즙을 짜서 먹을 때요. 침 양이 나오시나요? 없어요. 상상한 것만으로도요. 뇌는 속고서 이 침이 양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진짜 먹었을 때 침 양과 내가 상상으로 먹은 침 양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에이 이런 게 어딨어가 아니라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한번 해보자고요. 3년 전에 나는 새로운 회사에서 나의 가치가 1억 달러가 되기를 원해 나 스스로 그 액수를 적은 수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마다 나의 뇌에 전기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나의 페르소나와 내가 투자하는 시간, 행동하는 방식, 조사하고 연구하는 방식 모두를 그것에 맞추고 일치시켰다. 제가 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단순하게 좀 따라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딱 읽자마자 1억 달러 그러면 뭐 다 앞뒤 빼고 한 천억 정도 1,000억 달러 수표 잠깐만요. 1억 달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수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얘기 듣고서요. 제가 바로 따라했습니다. 짜잔.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 그래서 저도 지갑에 이거를 넣고 다니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내용들 저도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구매를 해서 넣고 다닌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에이 그거 알고 있어가 아니라 알고 있는 걸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 보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예쁘죠. 네, 요거 이따가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자랑하는 거거든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두려움 벗어버리기. 내가 아는 한 두려움을 정의한 최고의 문장은 실제인 듯 여기는 가짜 감정이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굳게 자리를 잡는다. 훌륭한 선장은 경로를 기록하는 법과 폭풍에 잘 대비하는 법을 배운다. 돛을 망가뜨리지 않고 돛의 바람을 받게 하는 법을 배운다. 당신도 훌륭한 선장이 되는 법을 스스로 배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솔직히 이류의 삶을 사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 하기에 달려있다. 오래전에 나는 목표 설정에 대해 연구한 책을 읽었는데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목표를 적지 않는 제일 큰 이유가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다. 항구를 출발하기도 전에 경로를 이탈할까 봐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전진하려면 현재 당신의 위치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진북 평가지를 완성한 것이다. 당신의 현재 위치에 대해 자신을 속여봤자 아무 소용없다. 현재 당신의 위치는 오직 과거의 생각과 계획 또는 그것이 결여된 결과일 뿐임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 뒤에 평가지가 있어요. 내 지금 재정의 형태, 건강, 인간관계 이런 걸 쓰는 란이 있고 그리고 나의 계획서, 비전, 1년 후의 나의 목표, 지금부터 1년 후, 내년 이맘때 내가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1년 후에 이 책을 한 번 더 꺼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소장의 가치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았어요. 아주 일부분만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책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계획을 새로 짜면 새로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인생 설계 매트릭스와 함께 신중하게 숙고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성과는 당신의 갈망과 꿈과 일치할 것이다. 이제 시작하자.
당신이 적은 이 모든 일을 성취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이것을 진짜로 흡수하도록 해라. 받아들이기에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삶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연료다.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뜨거운 갈망을 만들어내야 한다. 흥미를 돋우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 아마 영상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이 들 것이다. 아주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과 계획은 다 헛소리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결과를 보라고 당신에게 도전하고 싶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할 일을 하라. 확실히 나도 20년 전에 이 작업을 시작할 때는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책에 기록한 기법들을 가르쳐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을 했고 내가 원했던 결과를 많은 부분 성취했다는 것이다. 나는 잃을 게 없었다. 내가 자기계발 세계에 입문하던 시기에 나는 1년에 $10,000를 벌고 있었다. 1,000만 원대 정도 되는 거죠. 1년 연봉이. 고등학교 이후로는 교육을 더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때 인간의 잠재력을 배우는 학생이 되었다. 현재 나는 당신이 이 원칙들을 활용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것의 산 증인이다. 여기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앞뒤로 다 있기 때문에 꼭 보시길 바라고요. 드디어 도서증정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100명이 넘게 응모를 해주셨고요.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3분을 뽑는 게 정말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요. 그 뽑히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안 뽑혔다고 삐지기 없기요. 가산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분은요. 바로 요분입니다. 김경희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당첨자분은요. 바로 요분입니다. 로미님입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서증정 이벤트 3번째 당첨자분은요. 바로 이분입니다. 심성민님이십니다. 이분은 인스타에 작성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 3분은요. 성함, 전화번호, 주소를 제 이메일에 써주시면 제가 출판사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출판사에서 직접 보내드릴 거라 더 의미가 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제 것만 사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아까운 분들, 이분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고 이 행운의 돈이라고 해야 되나? 천억 수표. 그래서 드리고 싶어서 7분을 뽑았습니다. 여기에도 안 뽑혔다고 삐지기 없기요. 첫 번째 당첨자는요. 남채아님이십니다. 두 번째 김은영님, 3번째 박서연님, 4번째 이지런TV님, 5번째 김규경님, 6번째 굿잭타님, 7번째 맘코치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이분들도 제가 이거 보내드려야 되니까 성함, 전화번호, 주소 제 이메일에 보내주시면 행운의 1,000억 수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서증정 이벤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